네, 통합문화 포럼 3부 두 번째 파트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체제 말씀을 하셔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사실 산업미술이나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려면 좀 더 예쁘게 보여야 되고 좀 더 눈에 띄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면서 발전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뭔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구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 미술의 중요도나 발달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산업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네. 2012년도 이전에는 그야말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을 맡았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전시회에 다 전시가 됐었어요. 뭐 기계공업성에서 나오는 트락토르 농기계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공작기계 같은 것이 그대로 나와서 아, 이 기관에 이런 걸 의뢰했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거의 그 보급되는 그러니까 물건의 자본의 분배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비품을 직접 보급하던 시스템이 거의 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화가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느낀 남측의 연구자로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시장화 부분이 좀 도입이 되면서 약간의 경쟁 구도를 조금 갖기도 해요. 그래서 전시회를 보면 예전에는 기관 하나당 한 작품이 나왔었는데 네네. 2012년도 이후에 전시회를 보면 가끔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을 놓고 여러 기관에서 디자인을 공모하듯이 컴피티션을 붙여서요. 이렇게 낙점을 똑 찍어서 나온 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낙점은 아무래도 이제 당이나 아니면 그렇겠죠.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겠지만 중요한 작품을 한 기관이 하나에 맞는 게 아니라 수요 개발에 어떤 경쟁 구도를 붙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율 경쟁의 시장 경제 논리를 조금은 도입해서 굳이 연도를 얘기하자면 언제부터 그런 경향이 2012년도 이후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볼 수 없었고요. 네네. 그 김정은 그 총비서 체제에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 지금 지도자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 전때 2010년도에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거의 만들어 놓고 김정일 위원장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본 제일조선인 그 신문을 보면 네네. 2010년도에 이런 중앙 집권적인 조직이 한 번 재개편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성이라고 하면 내각에 있었던 기관들, 네. 그다음에 또 지방별로도 사실은 산업미술 창작사라고 하는 그 펌이 있어요. 네, 디자인 네, 펌이 네, 있는데 여기서 총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관을 다시 재정비한 게 2010년도고 그렇군요. 2012년도부터는 이제 드러나게 국내외에 드러나게 전시를 하고 또 이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일종의 경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예전에는 딱 하나의 곳에서 하나를 딱 낙점했다면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여러 곳에서 이게 그러면은 더 풍성해졌어요? 어때요? 발전이 됐나요? 그 이후에? 예,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 중요한 보시기에는. 부분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있다 보면 뭐 디자인이라는 게 형태, 색채, 서체, 그다음에 재질 같은 것을 어우러져서 심미적인 부분과 또 생산적인 그렇죠.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사람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개편이 되면서 학생 가방을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그 가방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소학교,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제 그 여성 그다음에 남성 학생들별로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조금 단조로웠던 디자인에 비해서 아이들 캐릭터도 들어가고 색깔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디자인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2012년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한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런 미술 전시회가 대체로 다 산업 전시회에 속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미술 전시 안에 산업미술 전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마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요. 평양 옥류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평양미술대학 창립 그 전람회 같은 걸 보면 산업미술과가 있거든요. 학부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안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김정은 시대 얼마나 디자인 관심이 많은가 하면 예전에는 조선화가 진짜 포커스였어요.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당 기관지 같은 데 보면 산업미술과 그 외에 뭐 조선화라든지 이런 게 전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전시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지도해준 작품은 따로 이렇게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금빛 테두리에 액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의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였던 작품이기 때문에 산업미술의 위상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디자인 전공이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면 우상화나 선전화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고 제품이나 그런 거의 다양성을 더 부각시켰는지 그런 게 좀 더 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사상의 뿌리가 있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대동강 맥주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화 논리에 의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시회 이제 디자이너들 인터뷰도 하고 또 창작가들이 낸 글들도 이렇게 전문지에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상의 뿌리를 절대로 자본주의처럼 황색바람에 두지 않아요. 많이 팔리는 데 두지 않고 민족주의 형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회주의적 내용. 그래서 내용과 형식에서 진짜 그야말로 반사회주의적인 거, 비사회주의적인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국가 산업미술 전시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장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디자이너 인터뷰를 들어보면 생각이 확 달라져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하나의 어떤 사상을 구축하는 북한 사회의 어떤 큰 단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굉장히 유일한 북한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또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요. 보통 공업 중심으로 산업미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기계공업, 그다음에 경공업이라고 해서 소비품을 만드는 그런 전시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내놨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고난의 거예요. 행군. 네. 고난의 행군 때 이제 산업도 수그러들고 그다음에 미술가 활동도 굉장히 축소됐는데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인민군 아래에도 산업미술 창작사의 부분에 그 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이 있어요. 그 인민군 미술 창작사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도안가들이 막 도안을 내거든요. 뭐 수출하는 앨범의 표지도 만들어내고 수출하는 특산품의 포장 상표도 만들고 그래서 선군 시대에 그런 군인들의 도안, 디자인 창작 이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아주 독특한 디자인 어떤 발전 과정에서 특징을 보이는 그런 또 우리와의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파트 두 번째는 여기서 매짐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